피부과 전문의 오수진 채널 의사 유튜버 1부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 신상호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의사 유튜버라는 주제로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사실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초창기에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. 저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, 그리고 저는 닥터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폭풍 수다를 장전하고 왔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 선생님 채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,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? 우리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 선생님께서는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된지 저는 궁금하거든요. 사실 처음에는 뭐 해볼까?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도 크고요. 아무래도 이제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에게 뭐 진료실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했고, 또 사실 보면은 좀 잘못된 피부의학 정보들이나 뭐 성형외과 의학 정보들이 소위 뭐 뷰티 유튜버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전파되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조금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좀 어떻게 좀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. 그게 가벼운 마음은 아니죠. 약간 사명감,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것 같네요. 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이 피부에 대한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이 피부과 의사를 흉내내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안타까워요. 저는 사실은 제 채널을 시작할 때 이 한류에 편승하고자 했던 거를 반성을 사실 좀 해야 되는데 K-뷰티를 찾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저도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이 알려드리고 싶은 성형 주제가 너무 많아서 시작은 했지만은 이 지금처럼 이 영상의 수를 조금씩 갱신하면 갱신할수록 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주제들, 특히 성형에 대한 저 같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이 뷰티와 관련된 홈케어, 헬스케어 같은 주제를 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러게요. 다양한 주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유튜브를 하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데, 일단 저 먼저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하면, 사실 실생활에서 습관 몇 가지만 고쳐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, 또는 뭐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업로드를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지르지 말고 두들겨 주세요 영상 같은 거, 그런 걸 올리고 나서 실제로 피부가 이 습관을 고치고 나서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 댓글이 달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보면은 하길 잘했다 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해요. 선생님 좀 어떠세요? 네, 그런 댓글들 보면 저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되어서 좋은 순간은 사실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. 오튜브님 같은 아름답고 유명하신 분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는 거죠. 제 채널이라서 실제로 우리 돈 준 거 아니에요? 오면서 커피 한 잔 얻어먹긴 했어요. 하나.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이 빅피처를 그린 건데요.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진짜 좋았던 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,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, 누군가 이런 것들을 봐주고 들어준다는 거죠. 특히 우리 오수진 선생님 같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소통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즐겁고, 이 댓글로 이것저것 질문 주시고 할 때 그 소통의 희열을 느낄 때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혹시 안 좋은 점도 있으신가요? 네, 제 생각에는 제가 안 좋은 점보다는 우리 오수진 선생님이 안 좋은 점이 제가 조금 한번 더 많을 거라고 먼저 생각해요. 얘기해 볼까요? 저는 근데 사실 아무래도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할 때 거의 짬나는 시간에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좀 건강상에 요새 좀 악영향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쉴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막 뭐 위궤양도 생기고, 그래서 지금 약도 먹고 있고 한데 막 너무 이것저것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닌가? 일을 좀 줄여야 되나? 아니면 유튜브를 좀 덜 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선생님 좀 어떠세요? 네, 뭐 물론 저도 안 좋은 점이 생겼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처럼 저도 원래는 퇴근을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이게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
이 촬영을 하고 지금 사실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퇴근할 지금 시간 저희 몇 아닙니까? 시죠? 10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. 네,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 촬영하면 또 이거 편집도 해야죠. 네. 네, 저는 사실 편집까지 직접 하는 편이라서 이 진짜 진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이게 성격상 남한테 뭘 맡기는 성격이 어. 못 돼서 예, 제가 편집도 제가 직접 하는 성격이라서 이 진료 업무가 끝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약간 이게 중독성 같은 게 좀 있어요. 시작해 보면. 맞아요. 네, 특히 이게 편집 작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 성격상 이 강박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서 이 제 주변과 제 가족들 또 스스로 우리 선생님처럼 제 건강, 제 네. 스스로를 못 돌보는 경우가 맞아요. 그걸 약간 뒷전으로 하게 될 때가 있어서 저한테 스스로 되게 미안할 때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 요즘은 영상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제가 일부러 한 3일 정도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. 일부러. 일부러. 예, 옛날 같았으면 영상 하나 딱 올라가면 아 다음 거 이제 해야지. 전 지금 그렇거든요. 그런가요? 네. 저도 이제 한참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너무 강박적으로 저를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맞아요. 그걸 조금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저도 거의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나 아니면은 그냥 환자분들 진료 볼 때나 이럴 때 이거 유튜브 업로드하면 되게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일상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좀 바뀐 점들이 있나요? 네. 저도 이 아이디어가 이게는 영상으로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펑펑 샘솟을 때가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부터는 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. 기승전 유튜브라고. 맞아요. 그렇게 얘기하나요? 네. 특히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원장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승전 유튜브시다. 좀 심하신가 봐.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촬영장에서 보셨는지 네.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 몇몇을 유튜버로 감염을 좀 시켰어요. 유튜브 좀비들을 제가 생산하고 네, 있습니다. 아까 저기 유튜브 좀비들 3분 계셨잖아요. 먹방할 거라고. 네. 뭐 먹방 하신대요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고서부터는 좀 더 비는 시간이 없어지고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생활이 좀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원래 좀 부지런하긴 했지만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. 뭐 원래 멋지시긴 하셨지만 더 멋져 보이세요. 원래 칭찬 되게 대단하긴 많이 했는데 해주고. 네.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게 화면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화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좀 틀린 것 같긴 합니다. 맞아요. 그 관심도 아무래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약간 이 관종병이 좀 있어서 저도요. 그런가요? 사실 근데 이런 거 하면 어느 정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남들에게 나를 좀 내놓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돼서 즐겁기도 합니다. 우리 오수진 선생님은 유튜브 하면서 혹시 고민 같은 거 없으신지 궁금해요. 근데 사실 이거에 좀 할 말이 좀 이게 사실 많잖아요. 사실 제가 전에 선생님께도 여쭤봤었지만 의사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의사라서 유튜브를 하면서 제한되는 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너무 좋아요. 이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데 사실 화장품법에서 그걸 막아놓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걸 추천해주고 싶고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라고 해도 그거 언급을 못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의학 정보도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의학 정보가 논란이 있는 게 많잖아요. 어떤 논문에서는 그렇다, 어떤 논문에서는 또 아니다 이러면 사실 그 가운데 중도를 딱 찾아가지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그래서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더라도 뭐 찾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좀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그게 어려운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의학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일상 유튜버 분들보다 구독자 수가 뭐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신나는 기분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서 약간 기운이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공감합니다. 네, 저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. 이게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입장.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뭐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공인이나 다름없는데 더 이렇게 공인이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더 조심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. 맞아요. 이 제가 이렇게 한 말로 누군가는 또는 우리 오수진 선생님이 한 말로 누군가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세세한 단어 하나 선택에 있어서도 이 책임감 있는 태도가 되기 위해서 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이 성형외과라는 이 주제의 구독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. 성형수술을
안 하신 분보다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이 훨씬 작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구독자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행복하고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 감정 고스란히 제 말투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따름이에요. 그래서 우리 오튜브 채널처럼 이 의학 채널이다 보니까 이 사적인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 그리고 객관적인 태도로 뭔가를 전달하는데 목표를 두고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우리 사실은 저 같은 사람보다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사실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. 요즘 같은 경우에 뷰티 유튜버라고 하나요? 이런 분들 중에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만 매달려서 이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이제 유혹들을 좀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. 아까도 구독자 수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도 사실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. 네,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말을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요. 좀 자극적으로 제가 의사니까 또 그런 어그로를 살짝 끌어가지고 이렇게 확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싶다는 생각들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좀 답답 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뭐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게 잘못된 의학 정보가 막 그 소위 뷰티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막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거를 저희가 뭐 따라 할 필요는 없죠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럼요. 근데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때 가끔 있어요. 저는 아쉬워요, 사실. 이 소위 뷰티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의학, 뭐 심지어는 뭐 기본인 조직학, 뭐 피부학, 해부학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마치 피부 전문가인 것처럼, 마치 화장품 전문가인 것처럼, 또는 성형 전문가인 것처럼 자처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. 뭐 이런 비전문가들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아이고 이제는 의사가 필요가 없겠구나 실소가 사실 나옵니다. 이 3개월이면 수습 직원 딱지도 못된 직원일 텐데 실장을 했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도대체? 저는 의사면허 딴 지가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의학을 잘 모르겠는데요. 저도 아직도 피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. 그거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이 공부한 그 전문 지식도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 전문가들이 살아남기가 네. 점점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저는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아침마다 하는 멘트? 오늘도 화이팅! 하고 출근한단 말이에요. 네,